2주의 댓글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팟캐스트 스필봉님 댓글입니다. 서울의 봄 잘 봤습니다. 시사회로 봤는데 예정이 없던 무대 인사로 정우성 배우와 김성수 감독까지 배웠네요. 영화는 재밌었습니다. 픽션으로 자극을 주기보다는 고증을 살릴 수 있는 자막과 함께 실화 기반 영화의 미덕을 갖추려고 한 것이 신선했네요. 다만 실패한 역사 이야기인 만큼 끝으로 갈수록 주인공들이 다지는 결의가 더덥게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그냥 흘러간다는 느낌이 강했네요. 실화 영화임에도 가명 썼다는 것도 그렇게 자막과 시각적 이미지로 고증을 살리려 했던 노력을 반감시키는 게 있었습니다. 남산의 부장들 헌트를 연기해서 보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헌트가 가장 좋았어요. 다음 주는 괴물이네요. 시사회로 며칠 전에 봤는데 히로카즈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입장에서는 이번 영화가 베스트였어요. 다음 주 댓글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헌트가 제일 좋았고요. 저도 히로카즈 영화를 생각보다 많이 봤지만 괴물이 그래도 5손가락 안에 들어온다. 든다. 저는 저는 진짜 1위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네, 20세기 소면 소녀님이 키리에의 노래 디렉스 컷이 개봉했습니다 라고 달아주셨는데 네. 안 볼 거죠? 이제 끝났지 않나요? 내려갔나? 이게 한정적 상영관에서 이게 3시간 넘어가다 보니까 또 지금 나오는 것도 너무 많고 이래서 상영관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패스할 것 같은데 네. 혹시나 디렉터스 컷을 보셨다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부국제는 이 디렉터스 컷 3시간짜리로 상영을 했었기 때문에 또. 다만 2시간짜리로 봤었을 때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네. 결과물이었고, 유튜브 쿠조쿠조님께서는 포격이 발사되는 대체 역사의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감독님께서 그런 형태로 응어리를 푸는 건 너무 쉬운 일이라 납득할 수 없었다 하네요. 잠깐의 쾌감도 주지 않고 최대한 패배의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듯합니다. 후반부의 이태시 장군 부인과의 장면이나 바리게이트 장면은 좀 덜어냈어도 좋았을 것 같지만 이러나 저러나 상업 영화다 보니 남아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이태신 장군과 부인의 마지막 통화 장면은 정혜인 배우가 연기한 김호랑 소령의 실화를 살리고 싶으셔서 차용하셨다고 합니다. 초기 편집본 분량이 5시간에 달했다는데 이것도 나름 거르고 걸러낸 작업물이었을 것 같네요. 입소문이 나서 흥행하고 있으니 감독판으로 원본도 한번 보고 싶네요. 올해 한국 영화 중 손이익을 넘긴 작품이 5편이라고 하던데 서울의 봄도 좋은 성적을 남기고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초기 편집본 5시간 저도 이 소식을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영화였을까요? 와, 5시간은 정말. 한산 리덕스도 나오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딱히 차이가 얼마 안 났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한 2-30분 차이 났나? 네, 맞아요. 그 정도 났었는데 이것도 만약에 개봉을 하면 OTT로 돌려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넷플릭스 쪽으로 돌려도 충분히 재밌을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기 나왔던 뭐 김호랑 소령님 그의 과거는 모르겠지만 뭐 참모총장님이 이등병으로 내려가서 막 그렇게 맞아요. 그런 실화를 저도 보다 보니까 그런 장면에서 참 많이 안타까운 점을 느끼게 됐네요. 네. 읽어주시죠. 네, 바사사삭 치킨님, 서울의 봄 영상도 영화도 잘 봤습니다. 김성수 감독님이 인물을 다루는 방법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느꼈습니다. 전작이었던 비트나 태양은 없다 그리고 아수라에서 그런 점을 많이 느꼈는데 서울의 봄에서 인물 조형술의 정점에 올랐다고 느꼈습니다. 프레임 안에 인물과 인물을 꽉 차게 담는다든지 특히나 전두광과 이태신뿐만 아니라 조연까지도 안각과 클로즈업을 굉장히 많이 써서 조연들조차 권위적이고 거물처럼 보여지게 표현했던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쇼트로 묶일 때 강한 힘이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서스펜스가 계속 유지되고 인물이 대립하거나 연대할 때 계획이 실패하여 혼란에 빠지는 씬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리듬을 만들어내는 부분 또한 탁월하더군요. 수많은 인물과 사건을 지루할 틈 없이 배열해 시퀀스로 만들어 몰입하게 만든 점에서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올해 한국 영화 중 가장 시간이 빨리 녹았습니다. 그럼에도 각 인물들이 기억에 날 정도로 생생했고요. 많은 인물을 다루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말씀처럼 감정씬 같은 경우는 아마 상업적 고려로 감독 또는 제작사가 관객을 향해 두 팔 벌려 어느 정도 타협선을 만들어낸 건 아닌가 싶네요. 개인적으로 아쉬움도 있지만 어느 정도 용인될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두 집단으로 이루어진 에스피오나지 장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직장 드라마 같기도 했고요. 더 간절했던 더 집요했던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네요.
전두광의 대사 중에 나에게 협력했던 사람에게 입에 콩고물을 쑤셔 넣어주겠다라는 대사처럼 사람 심리를 더 깊게 이해한 쪽이 전두광이었던 건 아닌가 싶네요. 반면에 반대쪽은 너무나 무능하게 나옵니다. 참모 차장이 이 사태의 가장 큰 주범으로 보이더군요. 저는 참모 차장에게 제일 화가 났습니다. 직장에서 무능한 리더 밑에 있으면 부하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이 정말 크게 와닿더군요. 다음 영화 괴물도 큰 기대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네, 저도. 근데 뭐 어느 뭐 조직에서 뭐 활동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 답답하죠. 근데 뭐 군대 다녀오셨으니까 저 군대 갔다 왔으니까 뭔가 살짝 뭔가 그런 느낌은 어느 정도 감은 오지만 뭐 근데 정말 이거 분석을 정말 잘해주셨어요 댓글에. 그래서 항상 네. 바사삭 치킨님의 제품 읽으면- 웰메이드 분석 네, 댓글 읽으면서 또 배우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항상 네. 감사하게 여기고 올해 한국 영화 중에 시간이 가장 빨리 녹았다라는 점도 저는 동의할 수 있는 네, 부분이고 저도 여러모로 서울의 봄이 잘 흥행선상에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쭉쭉 나고 있죠. 그 점이 너무 좋고요. 2주의 네. 영화는 괴물입니다. 정말 제 주위 분들도 특히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보성님도 정말 네. 괴물 무조건 봐야 된다. 한 달 전에 네. 딱 보고 와서 부산 영화제에서 워낙 호평을 많이 받았던 영화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봤는데 저는 평점을 까면 8점. 저도 8점입니다. 8점이고 10점 줄 줄 알았는데 8점이군요. 10점은 아니고 8점. 8점 줄까 9점 줄까 고민하다가 조금은 복잡했지 않았나. 그렇죠. 조금은 복잡했지 않았나. 그래서 뭐 엄청난 집중력이 저는 요구되는 또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그럼에도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썼던 각본 중에서는 가장 잘 촘촘하게 짜여진 그렇죠.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쓴 건 아니지만 했던 영화 중에서 연출했던 영화 중에서 촘촘하게 짜여진 네, 진짜. 영화라고 보였고요. 각본상 받을만 했어요. 근데 깐영화제 각본상 받을만 진짜, 했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16번째 장편입니다. 사카모토 유지가 각본을 썼고 사카모토 류이치가 음악을 하면서 리치 센스. 마지막 그 아쿠아가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려댔죠. 네. 2023년 깐영화제 각본상을 받기도 했고 이 영화는 3개의 챕터로 조립이 됩니다. 맞습니다. 혹은 4개 챕터라고 보죠. 마지막 결말까지 하면. 그쵸. 맞아. 그렇게. 그래서 보는데 저는 올해 저희가 다뤘던 영화 중에 스프린터라는 국내 독립 영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선의 차이에 따라 이제 나뉘었던 부분이 이 영화하고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것 같고요. 우연과 상상도 저는 생각이 났고 우연과 상상. 그래서 영화 전반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순간적인 디테일을 맞아요. 놓치기가 굉장히 쉽겠다.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회차, 2회차를 달리기에 네. 굉장히 적합한 영화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영화가 시작을 하면 첫 장면 화재가 나타납니다. 그쵸. 바로 저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맞네. 시작되자마자 네. 불난 건물과 함께 이제 메인 타이틀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마지막 장면으로 들어가면 마지막 장면에 산사태가 나기 때문에 네.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의 공통점은 재난이었다. 그러면 왜 재난으로 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미나토와 요리라는 캐릭터의 현재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네. 게 아닌가. 그리고 이들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과연 그렇게 배치를 했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고 불을 지른 사람은 아무래도 요리였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죠. 영화상에 서 있는 정보로 보면 요리다. 네. 가장 유력하지 그쵸. 않나라고 보고 그래서 걸스바에 불을 질렀다면 과연 이게 아빠의 영향인 것인가? 그러니까 아빠가 꼴 보기 싫어서 그렇죠. 학대를 불을 받는 질렀을까? 인물이니까 아빠로부터. 아니면 그치. 요리가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불을 질렀는데 그런 의미에서 불을 질렀는데 이게 완전 다 소각이 되는 게 아니라 소방차가 와서 막 불을 그쵸. 끄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요리는 결말에 불이 아닌 물로 향했을 수도 있겠고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되짚어 보는데 참 다양한 의미의 왜 재난으로 뒀는지에 대한 그쵸. 그런 생각해 볼 수 접근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많았던 것 같고요. 싱글맘 사오리가 나옵니다. 안도 사쿠라가 나오죠. 네. 아들 미나토와 강 건너 불구경을 합니다. 네. 근데 특이한 그 문장이 나와요. 대사가. 네, 돼지내를 이식한 인간은 인간일까 돼지일까. 근데 저 처음에 이 장면을 보는데 저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괴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일과는 처음에는 관련 없듯이 강 건너 불구경을 했던 사람들인데 맞아요. 오히려 재난이 본인들에게 닥쳐오니까 그렇죠. 움직이죠. 우리 사회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네.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남의 일은 남의 일은 재밌게 남의 보고 일인 거고. 내일 되면 또 다르고. 그렇죠. 그 지점에서도 뭔가 괴물의 측면이 나타났고 네. 세탁소 일을 하는 사울인데요.
그러니까 유독 고레다 히로카즈 아 영화에 맞아요. 세탁소가 많이 나와요. 세탁소가 예. 많이 나오잖아요. 브로커도 그렇고 어느 가족도 그렇고 고레다 히로카즈 세탁소를 좋아한답니다. 예. 왜 좋아하시지? 물론 그 공간에 대한 뭐 안락함이 있나 봐. 좀 뭔가 이게 옷을 깨끗하게 하고 좀 뭔가 그런 크린토피아를 좋아하시나 봐 약간. 그죠. 그런, 깨끗한 그런 걸 좋아하시나. 그래서 세탁소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흥미로웠고요. 머리카락이 잘려져 있고 신발 한쪽은 없고 물통에서는 흙이 나오고 심지어는 달리는 차에서 그쵸. 떨어지기까지 하는 계속해서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이 긴장감이 계속 이게 유지가 착착 주면서 유지가 되는 건데 네, 사오리가 그 차에서 그런 말을 해요. 아주 평범한 가족이면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맞아. 저는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엄마는 지금 홀로 뭔가 애를 키운다는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렇죠. 하나하나 남편이 사소한 죽고. 것까지. 남편이 일단 죽었기 때문에 현재 자기 옆에 남편이 없기 때문에 네. 나 혼자 이 아이를 뭔가 키워야 된다라는 그 컴플렉스. 그러니까 학교도 그냥 이 아이의 말만 믿고 그냥 그렇죠. 학교로 바로 가버리고. 그리고 미나토는 음. 꼭 가족이 다 단란하게 뭔가 음. 다 뭔가 진짜 가족의 그런 일반화적인 남편, 아내, 뭐 아들, 딸 다 있는 그런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압박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미나토한테 압박으로 다가오는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아빠에 대한 그런 결핍도 조금은 저는 있어 네. 보였다. 맞아요. 불안전한 가정에 대한 그런 게 있어 보였고 그래서 이 사오리라는 캐릭터가 보면 볼수록 저는 좀 안쓰러워 보였던 게 그러니까 믿을 수 지금 사오리가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세탁소 그렇죠. 하고 미나토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TV 언론인데 네. 사실상 지금 세탁소에서도 그 아줌마께서 말하는 말이 사실상 거짓말이었죠. 그죠. 처음에는 사실인 줄 알고 일하는다. 걸스바 소식이 그쵸.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어떻게 보면 미나토가 했던 말도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었고 진실이 아니죠. TV도 어떻게 보면 뭔가 가상의 그런 쇼였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오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들이 지금 다 거짓으로 지금 나타나다 보니까 심지어 그 미나토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들어오지 마시고라는 더 팻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방에. 팻말도 그래서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게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밖에서 이제 나가다 보면 그 팻말이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또 역할을 맞아요, 또 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 지점에서 사울이라는 캐릭터는 계속 고립이 되고 팻말이라는 또 역할을 또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 안에서 엄청 혼란스러워하죠. 그리고 사월이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을 이제 괴롭힌다라는 걸로 이제 나아가는데 처음에 이 소재가 참 뭐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는데 난 친구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막 그죠 그런 그죠. 느낌. 학교 보통 뭔가 학생이 선생을 아닌가? 선생이 학생을 괴롭히는 소재가 많나요? 근데 뭔가 학교물에서는 저는 이제 뭐 이제 학교 폭력 뭐 친구나 친구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그런 거 딱히 찾기 뭐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마땅히 안 났어서 그랬던 부분도 흥미로웠고 사오리가 학교에 가는데 아니 무슨 교장이 바닥에 있는 껌을 떼고 있어. 그래서 좀 으스스하죠. 아우라.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일까? 왜 그죠. 이렇게 등장을 시켰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냥 뭔가 지우려는 시도인가 아닐까. 그죠. 깔끔하려는 시도. 그리고 이게 뭔가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뭐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잖아요. 뭔가 네. 그걸 잊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단순적으로 계속 뭔가 노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야 되는 거. 똑같이 그 사오리는 남편을 잃었던 트라우마였고 교장은 손녀를 잃었던 그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지우려고 어떻게 보면 세탁소 일도 좀 단편적이라고 그죠. 봐야겠죠. 여기 계속 껌 떼는 단순 것도 그렇고 노동이니까. 네. 그 지점에서 뭔가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보였고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외적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미나토의 속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엄마의 입장인데 오히려 미나토의 그런 겉 행동의 모습만 보고서 지금 이 사오리는 네. 판단을 하고 있고 교장 역시도 손녀의 사진을 그렇게 막 올려두면서 맞아요. 그런 뭔가 겉 치중에만 속을 보지 않고 겉 치중에만 계속 신경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눈에 보였고요. 사오리하고 호리 선생이 대면을 합니다. 근데 이상해. 오히려 아니 선생들이 뭔가 학부모를 뭔가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죠. 오히려 지금 학부모가 이건 이상한 상황이다. 그런 잘못된 식으로 거다. 나아가니까 이 아예 지금 뭔가 균형추가 조금 쏠려버리는 상황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막 죄송합니다, 막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닌데, 근데 오히려 교사들은 넙죽 정말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그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진심 어린 뭔가 사과가 결여가 됐다 보니까 네. 어머니 사오리는 이제 열이 난 거고. 열받죠.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호리 선생이 쓰레기네. 쓰레기네. 이거 진짜. 괴물이네. 선생들이 괴물인 것 같은데 마트에서 그 교장이 다리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그죠. 애를 넘어뜨리죠. 그러니까 교장이 직접 애를 넘어뜨렸던가요? 이게 이제 그 뭐고 사오리가 장을 보다가 교장 선생님이 마주치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게 여자애가 뛰어가고 있으니까 발을 이렇게 탁 뒷발을 탁 들어서 애기가 넘어뜨리는 그런 장면으로 딱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냥 교장의 발이었을까라고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 이게 과연 그냥 누군가의 그냥 발이었다면 그러니까 만약 그 장면을 그렇게 편집을 해놓으니까 그게 교장이 그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만약 누군가의 다른 발이었다면 그게 교장이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편집으로 해서 교장이 맞아요.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지점도 보이더라고. 시선의 차이인 거죠. 그죠. 시선의 차이인 거죠. 네. 저도 이게 교장 선생님이 그냥 장 보다가 얼떨결에 발을 들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사오리 입장에서는 일부러 넘어뜨린 거다. 또라이네. 그렇게 또라이. 보이는 거죠, 사오리 입장에서. 그래서 맞아. 그 지점에서도 참 재밌었고 인간 맞냐? 제발 인간으로서 대해달라 하는데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있는가? 이 대사 여기서 나오죠. 근데 뭐 2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미 이 교사들은 이 학부모를 괴물이라는 존재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미나토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다라는 또 다른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오리가 그 방 안으로 가는데 토치를 발견해요. 뭔가 의심스럽고. 그래서 요리를 찾아갔는데 한쪽 신발이 여기 있네? 라는 지점. 근데 또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이건 요리와 나누시는 거고. 그렇죠. 더 주의했던 거는 요리의 팔을 보는데 흉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흉터로 보았건데 그래서 아마 요리가 불을 지르지 않았을까 이 흉터가. 근데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해 보면 자해의 가능성인가? 자해. 저는 그 아빠한테 맞은 그런 흔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게 자해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불을 지른 건지 아니면 아빠한테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건지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요리는 미나토의 편이라는 거고 네네네. 호리 선생은 체벌 교사로 이제 남게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트럼본 소리가 또 여기서 납니다. 나중에 이제 나중에 밝혀지죠 소리가. 소리가 밝혀지죠. 미나토는 꿈에서 아빠를 또 만났다라는 언급을 해요. 그래서 항상 고마워, 뭔가 사랑해라는 말을 남겼다고 했는데 확실히 저는 미나토는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미나토가 그 본인이 받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요리에게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었을까. 또 관심이 가고 본인이 뭔가 아버지 역할을 채워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리라는 캐릭터의 아버지가 그렇게 막 나쁜 행동을 하잖아요 요리한테. 그렇죠. 그걸 이제 미나토가 간접적으로 알기 때문에 의지를 한 거죠 요리가. 그런 걸 수도 있는. 그래서 뭔가 미나토가 요리에게 힘을 줬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나는 뭘로 새로 태어날까? 뭐 나는 불쌍하지 않아. 그런 나는 말도 하는데 저는 이들이 뭔가 물고기처럼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영화상에 보면 물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방류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여기 호리 선생이 가지고 있던 그 어항의 물고기들 그런 지점을 보아하고는 호리 선생도 나는 뭔가 불쌍하지 않다라는 언급도 나오고 그래서 호리 뭐 미나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리까지 다 뭔가 프레임에 지금 씌워진 인물들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들이 뭔가 이 세상이라는 바닷속을 그런 향유하는 헤엄치는 그런 물고기들이었을까? 그리고 또는 그 어항 안에 죽었던 물고기처럼 이들은 또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걸까? 라는 지점에서 참 다양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2부로 넘어가면 호리 선생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호리 선생이 걸스바에 다닌다는 이야기는 꾸러기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애기들 장난이었죠. 사실은. 그쵸. 애기들 장난인데 이게 소문이 소문으로 퍼지다 보니까 호리 선생은 쓰레기다. 사실 저는 이런 과정이 불의 이미지와도 정말 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불의 이미지하고 불이 번지는 것처럼 정말 소문도 빨리 퍼지고 그 시선이 바뀌는 그런 정말 그 한마디로 인해서 뭔가 그런 이미지도 저는 불의 이미지랑 좀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실제로 보지도 않았고 호리 선생이 계단에서 밀쳤다라는 것도 누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괴물이라는 프레임을 씌게 만들어버리는 괴물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소문이 뜬 소문이 진짜 그래서 더 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은 오히려 학부모들을 몬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오리가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예초에 그냥 괴물 취급을 하기 때문에 공감을 그렇죠. 하지 않았던 거였고 미나토가 막 친구들의 물건을 던져요. 근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요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쵸. 그런 행동을 한 거였는데 시선을 호리 분산- 선생은 그걸 못 봤다 보니까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부딪힌 거죠. 코를 부딪히면서 코피를 쏟게 되고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고요. 돼지 뇌가 언급되는 것도 사실은 요리의 아버지에게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시선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근데 이 본질적인 문제는 그냥 어른들한테 있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호리 선생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두 사람이 싸웠을 때 너네 화해해라고 말을 그냥- 하는 지점이 네. 어른의 시점에서는 얘네들이 단순히 싸웠어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어른들은 그쵸. 마무리 시키려는 그런 빨리 무마하려는 끝내자. 게 네. 있는데 아이들의 시선에서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었던 정말 거라는 거죠. 딥하죠. 생각보다 단순한 게 절대 아니었는데. 서로 시선의 차이가 여기서 보였고 그래서 호리 선생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이 되는데 전 여기서 미나토라는 캐릭터가 죄책감을 가진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면 그 지우개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한번 나와요. 네 미나토가.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뭔가 그 학생들이 막 지우개를 막 지우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 지점에서 좀 보건데 미나토도 그 죄책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지우개를 떨어뜨리는 장면이랑 연결이 돼서 뭔가 계속 이 자기의 그런 아픔 슬픔에 대한 걸 계속 뭔가 이렇게 좀 지우려고 하는 지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싶고 교장이 다시 그 호리 선생과 마주쳤을 때 껌을 긁는 장면이 긁고 나오는데 있죠. 아니 손녀를 뭐 본인이 주는 게 맞냐라고 묻죠. 하는데 사실 명확한 답은 얻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죠.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그냥 간접적으로 추측을 해보건데 교장, 사람이 네. 했겠구나. 그러니까 각자마다 지금 사실이 있는데 지금 거짓말로 지금 뭔가 덮여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호리 선생이 또 그 뭔가 목숨을 또 내던지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또 다시 트럼본 소리가 또 나타나면서 맞습니다. 그게 이제 2부는 대략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태풍이 오고 또 품종계량이라는 글이 나타나면서 호리 선생은 미나토와 요리 사이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산사태 속으로 이제 미나토를 막 찾으려고 가는 움직임이 이제 알게 되죠. 2부로 진행이 됩니다. 3부로 나타나 보면 특이하죠. 교장이 또 캐릭터로 가서 교장이 학교 출근 첫날 면회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 면회를 가죠. 네, 그 장면이 굉장히 저는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과자 도둑이 뜬금없이 그런 과자 도둑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종이를 접는데 돛담배를 접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돛담배라는 게 이 괴물이란 자체가 뭔가 그냥 물과 관련된 저는 물고기 그런 지점으로 봤다 보니까 교장은 이 지금 바다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걸까? 항해를 하려고 한 걸까? 그래서 학교에 복귀를 했고 그냥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그 배를 전날에 접고서 확신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걸까? 그런 지점으로 보기도 했고 그리고 과자 도둑이 언급됐다라는 점이 저는 이 영화에서 거의 유일하게 과자를 먹었던 장면이 요리하고 그 미나토가 뭐 음악 듣고 맞아요. 뭐 과자랑 빵빵 뭐 이런 거 먹지 않나요? 그래서 뭐, 그 스낵과 뭔가 연결됐던 장면이 저는 요리하고 미나토에게 보였기 때문에 이 과자 도둑이 이 면회 장면에서 나왔던 거는 이 손녀 죽음이 뭔가 이 두 캐릭터랑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닐까? 요리 아니면 미나토 그 진범하고 연결된 게 아닐까라고도 저는 그냥 추측 그런 식의 추측을 했고 어쨌든 뭐 그거는 추후의 얘기긴 하지만 토치를 떨구는 장면도 사실은 얼굴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죠. 그냥 교장이 죽기만 했죠. 그렇죠. 근데 요리가 그냥 뒤 모습으로 나타나죠. 나오죠. 맞아요. 요리였을 거라고 아마 추측이 되고 따돌림을 이제 당하는 요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나토가 했던 이상한 행동들은 모두 다 요리를 위해서 요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 던졌고 싸워서 귀를 다쳤고 한쪽 신발을 줬고 모든 게 지금 다 요리에게 맞춰졌다라고도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서 저는 또 생각이 든 게 뭐 남자는 뭐 이래야 돼. 뭐 남자는 뭐 어두운 거 무서우면 안 돼. 뭐 그래서 남자냐라는
그럼 뭔가 특정적인 계속 뭔가 성을 나누려는 그런 시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이걸 하면서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행동에 대한 성에 따라서 행동을 나누는 그런 뭐 남자스러운, 뭐 여자스러운 그런 단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다고 하니까 이거를 또 어린 아이들 시점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다른 지점. 그러니까 클로즈도 당연히 그래서 연상이 되는 거고. 맞죠. 이 두 사람이야. 그래서 고양이가 이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또 미나토와 유리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아버지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초반에 아버지의 화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똑같이 아버지를 불러 태웠듯이 본인이 이 생명체를 하늘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화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쵸. 그래서 불을 고양이에게 질렀다. 라고 생각이 그죠. 든더라고요.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이 고양이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 몸소 또 느끼는 또 그런 과정을.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영화상 사실상 처음으로 죽음을 겪은 게 나온 거고 영화상에서는. 그렇죠. 영화상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뭔가 당황할 수 있고 왜 고양이가 안 움직이지라는 그런 당황스러운 제스처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굉장히 유연해요. 맞아요. 심지어는 불이 나서 불이 막 커질 수도 있는데 이거 막 그냥 물통에 이렇게 물 받아가지고 그냥 꺼요. 방법을 다 해. 당황하지 그쵸. 않아. 그 말인즉슨 저는 이게 뭔가 자신들의 환생에 대한 그런 암시였을까? 나도 열망.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이러한 환생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아이들끼리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또 알 수 있었던 장면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이 이제 바로 그래서 놀이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놀이터에서는 그냥 뭐 아무 말 없이 그냥 깔깔깔깔 애들이 놀 수 있는데 아니 무슨 철학적인 얘기.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요. 모든 게 돌아간다. 뭐 우주가 생기기 전 막 그런 네. 거 나오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정말 돌아가고 싶은 건 뭘까? 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냥 태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걸까? 물과 관련해서 이게 뭔가 양수와 관련돼서 태아로 돌아가고 싶었던 걸까라고 추측을 해봤는데 그거랑 또 연결됐던 장면이 아무래도 산사태 때 이제 산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요리라는 캐릭터를 꺼내왔을 때 요리가 그 욕조 속에 푹 젖어서 네. 끌고 나오는 모습이 저는 네네네. 새로 태어남을 뭔가 암시를 하려고 그렇게 갔던 게 아닐까라고도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겪었던 과거는 결국에는 태아였기 때문에 아픔을 다시 겪기 싫어서 다시 그런 어머니 배 안으로 뭔가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요리하는 캐릭터는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가 않아요. 안 나오죠. 사실상 이 미나토만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미나토가 아닌 요리의 가정은 또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점도 만약에 언급이 됐다면 조금 더 다르게 좀 더 추측할 수 있었던 맞아요. 것 같고 한쪽은 아버지에 대한 결핍, 한쪽은 뭔가 어머니에 대한 결핍. 네. 그런 게 또 보이기 시작했고요. 둘이 함께했던 마지막 공간이 열차였습니다. 네, 둘만의 공간이었고 그래서 아마 마지막을 또 열차길이 또 그렇게 포스터도 사실상 열차길을 가는 그 뛰어가는 공간 아니었나요? 그쵸. 그 절벽 그 네, 가까이 맞아요. 가는. 네.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길이 닫혀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닫히는데 마지막 열려 있죠. 네, 네. 맞아요. 그게 아마 새로운 삶을 향하는 네, 저도 그렇게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열차 안을 막 이 두 사람이 꾸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요리의 방안은 저는 사실 기억은 안 나고 나온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미나토의 방안을 생각해 보면 미나토의 방안은 사실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뭔가 둘만의 공간을 꾸며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좋았습니다. 이 영화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구는 괴물은 누구게라는 말이었는데 과연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어디서 유래했을까라 생각했는데 오마이갓 단순한 놀이였어요. 근데 제가 더 충격을 먹었던 이유는 이전에 나왔던 괴물의 누구게는 다 어른들이 껴 있었어. 그러니까 동굴의 장면, 동굴에서 만났을 때 괴물은 누구게라고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고 사오리가 나오죠. 화장실에서도 선생이 사실은 껴 있었던 게 괴물 그쵸, 호리 누구게였는데 근데 마지막에는 보니까 와 이게 아이들만을 위한 문구였어? 와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어른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어른과 아이의 시선이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 세계가 아예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괴물은 누구게라는 그냥 문구로 생각했는데 이게 그들만의 놀이였고 그들만의 암구였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맞아요. 순간 머리가 탁 트였고 엄마의 미나토는 그래서 수박을 계속 주는데 이 두 사람은 작은 열매를 따고 거기서도 뭔가 어른의 아이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호리 선생도 뭔가 글자 관련해서 뭐 좌우를 바꾸라 그랬나? 뭐 그랬던 것도 있지 않았나? 내 기억에는 호리 선생님 호리 선생이 뭔가 좌우를 뭐 글씨를 고쳐라라는 그런 그게 장면이 있었지 저는 않았나요? 기억나는 게 그 호리 선생님이 취미가 오타 찾는 거. 그니까 네, 그래서 그거 어른은 계속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뭔가 계속 틀에 끼우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쵸. 자기만의 가치관을 끼우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정작 그런 게 아닌데 전혀 학교라는 그런 세계와는 다른 그냥 자기들만의 세계를 그냥 그쵸. 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선으로 그런 시선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 이해할 수 없죠. 네. 그 지점이 참 인상 깊었고 그래서 그 과일을 따는 그 어쨌든 그 두 사람이 있던 숲 네. 안에서 있었던 장면에서 열차가 지나가는데 저는 이거는 당연히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그 열차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뭔가 그 조금 뭔가 폐쇄됐던 그 열차길에서 그것만 보여주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는 열차를 보여줬을까 하면 이 두 사람은 새롭게 이 출발을 하겠구나라는 것 같았고 개운했어요. 뭔가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태풍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열차는 출발해 있었다라고 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두 사람은 떠날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고 물론 죽었다라고는 나오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여기서 연결이 된 거고 특히나 두 사람이 단절된 공간에서 두 사람만의 공간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영원히 두 사람은 뭔가 새롭게 태어나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토치가 나왔던 이유도 저는 그런 뭐 초반부에 뭔가 불을 지르는 장면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이 또 새로운 상황을 꾸미는 것도 어떻게 보면 토치가 필요한 뭔가 불로서 새로운 미래를 밝혀가는 왜냐하면 동굴도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불로 새로서 뭔가 미래를 밝혀가는 그런 불로서의 도구의 역할도 저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봤던 사월이는 토치를 보고서 그냥 딱 불만 켜보고 아무런 그런 그쵸. 이게 왜 있지? 네,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것도 아이와 어른의 시선의 차이라고도 보였고요. 교장은 음악과 관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본 소리가 계속 났던 거는 같이 부는 소리였죠. 교장의 영향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거는 악기를 함께 연주했던 사람이 미나토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일부의 엄마 사오리가 가장 괴롭게 했던 사람이 사실상 교장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미나토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마지막에 교장이었다라는 거죠. 저 여기서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정확하게는 그 다수가 가질 수 있는 게 행복이라면 그건 행복이 아니다. 소수가 가질 수 있는 게 행복이라면 그건 행복이 아니다였나? 아무튼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딱 그 대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딱 어떻게 보면 미나토한테 제일 필요한 말을 교장이 해주는 거였어요 여기서. 개인의 행복. 그쵸. 맞아. 그랬던 지점으로도 시작 보였고 그래서 같은 사건이 나타났는데 다른 관점으로 보이게 되고 심지어는 그 음악 소리로 영향을 받았던 사람은 홀이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장도 그렇고 미나토도 그렇고 홀이도 그렇고 각 부마다 다른 걸로 뭔가 프레임이 씌워졌던 인물들인데 그리고 각자마다 지금 거짓말을 뭔가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교장과 미나토가 그 트럼본 소리를 내면서 홀이라는 사람의 뭔가 아픔을 다뤄줬다고 해야 되나? 각자만의 아픔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뭔가 트럼본 소리로 뭔가 하나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지점.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분출을 하는 거죠. 그 속에 있던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으로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그러니까 시간대는 같은데. 근데 정작 지금 각자 다른 걸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유일하게 이 트럼본 소리가 날 때 이 뭔가 세 사람이 하나의 공통적인 딱 반응을 했던 그 지점이 저는 이 트럼본 소리로 났다 보니까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두 사람이 뛰는 건데 저는 이거는 슬픔의 삼각형이 갑자기 생각이 났고 결국에는 그 뛰는 것도 그 마지막 절벽 열차길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여정을
떠나려고 하는구나. 전 여기서 딱 클로즈 생각났어요. 클로즈도 꽃밭이죠. 쭉 뛰죠. 클로즈는 꽃밭이긴 한데 딱 딱 그 두 아이가 콱 뛰어가는. 그냥 애들이 그렇게 달리고 너무 치트키였어요.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 저는. 장면이. 그래서 특히 그 아쿠아가 나온다. 엔딩 딱 그 네. 올라갈 때 아쿠아 나오는데 그냥 한 20-30초 그냥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영화. 더군다나 야외극장에서는 박수가 조금 뒤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 영화제에서 한 4,000석 가까이 되나요? 그쵸, 4천석이. 4,000석 가까이 되는 그곳에서 거의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 소리가 음악이 나온다. 참 진짜 좋았습니다. 좀 잊지 못할 오랜만에 뭔가 젖어 들어갔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영화 보면서 이런 영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 사건 안에서 괴물은 지금 계속해서 바뀌는 거고 결국에는 이거는 시선의 차이고 이걸 어른의 시선으로 볼 거냐 아니면 아이의 시선으로 볼 거냐라는 것도 그쵸. 명확하게 갈려버린. 처음에 일부에서도 이 교장 또라이 아니야라고 봤는데 네. 교장이 알고 보니까 손녀를 잃었던 거고 또 손녀를 잃었던 게 아마 본인이 그렇게 또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지점은 볼 수 있었고 보면서 아마 뒤통수를 점점 뒤통수를 점점 맞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었고. 그냥 일부에 그냥 계속해서 퍼즐을 맞춰가는. 근데 이 퍼즐을 맞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 라는 지점이 참 많았던 것 같고 더 많은 디테일도 회차에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정말 이 인물이 정말 단편적으로 보면 이런 인물인 줄 알았는데 2부에서는 전혀 다른 인물이 돼 있고. 그쵸. 호리 같은 경우는 특히. 그쵸. 호리 선생도 그 글쓰기였나요? 뭐 첫사랑에 대한 뭐 말도 하지 않았나? 장문 시간에 장문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해주죠. 애기들한테. 그러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런 거였는지 궁금하고 결국에는 호리 선생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쵸. 타인의 타 선생님들로 인해서 괴물로 보였던 낙인이 돼버렸. 낙인 찍혔다. 네. 정말 무섭죠. 사실 이게 아이들 내용이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내용이라서 조금 덜 다가올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정말 잔인한 영화예요. 그치. 정말 전 보면 벌써 너무 잔인하다. 마녀 사냥 뭐 그쵸.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한마디로 인해서 한 사람이 삶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진짜. 근데 다만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의문점을 가졌던 거는 아직도 풀지 못한 건데 왜 계속 새로 태어나려고 할까요? 근데 저는 그냥 영화만 단순히 보고 왔을 때 저는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사실은 이 두 아이들이 서로를 정말 좋아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고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교육 그지. 그쵸. 성 그랬는데 네, 그쵸. 확립이 돼 있지 않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아하려면 서로 좋아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계속 새로 태어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살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새로 그거를 반대로 반대로 뭔가 하긴 아이들 입장에서는 죽고 싶다라고 하진 않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이들 입에서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잘 안 거는 하죠. 말도 안 그쵸. 되는 거고. 그거를 오히려 다른 표현으로 새로 태어나고 싶고 다시 태어나고 싶고 뭔가 나를 꺼내주세요. 그렇게 뭔가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말인데 그걸 이제 돌려서 말한 게 나는 새로 태어나고 싶어요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근데 사실 저는 이것만 봐도 근데 사실 요리는 이해가 돼요. 요리는 뭐 학대를 받고 있는 인물이고 근데 미나토는 과연 어떤 결핍이 있었지? 그냥 단순히 뭔가 아버지의 결핍이라고 하기에는 영화 속에서 좀 뭔가 그런 낌새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서 미나토는 사실 그냥 엄마도 있고 잘 해주고 뭔가 다 괜찮아 보였는데 나는 과연 엄마가 잘해줬을까도 사실 조금은 의문. 왜냐하면 엄마가 잘해줬을까 하면 엄마하고 그 두 사람의 대화가 조금 더 밀도 있게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전혀 대화가 안 되긴 하죠 영화. TV를 사실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TV를 봤던 장면이었어요. 그쵸. 예능 예능을 보면서 그쵸. 원래 사실 둘이 막 같이 막 빰빰빰빰 웃고 그러면 이게 화목한 과정이 되는데 네. 한쪽만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그건 그랬어요.
과연 엄마가 트라우마를 음.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과연 제대로 지금 미나토를 봐주- 케어하고 하는 있냐라고 걸까? 하면 지금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이 가정 환경이. 그래서 맞네. 그렇게 어, 보는 게 어. 맞네. 그 지점에서 뭔가 음. 요리라는 캐릭터는 조금 더 섬세한 캐릭터로 보이다 보니까 미나토는 뭔가 요리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했다면 요리는 뭔가 조금 더 어머니 역할을 채워준 게 아니었을까. 서로 채워줬을까. 부재를 그런 관계. 그래서 아마 그 지점으로 음. 지금 이게 껴 맞춰지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여러모로 생각할 수 있는 영화가 이 괴물이란 영화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 중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든다. 저는 원탑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두 번째는 되게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세 번째는 원더풀 라이프라고 해야 되나? 음. 라고 봤는데, 근데 확실히 괴물도 이런 식의 영화는 오랜만이었으니까. 정말 그냥 보면 벌써 좀 색다르고 이 음. 영화 자체가 가진 톤이 참 독특하면서 참 좋았. 근데 이게 그 영화를 잘 못 보지 않으신 그 정말 그냥 포스터만 본 그런 관객분들은 이 영화가 진짜 괴물이 나와? 뭐 아니면 잔인해? 무서운 영화야?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아이들끼리 싸우는 내용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니요. 전혀 그런 전혀 내용 그런 아니고, 내용 아니고. 정말 큰 코 다칩니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딱 그 서울의 봄 보면서 조금 좀 그런 아픔을 좀, 이건 또 다른 아픔인 것 같아. 서울의 봄도 뭔가 비극이고 둘 다 무거워. 이것도 비극이고 뭔가 좀 분위기는 조금 사뭇 다르지만 네. 서울의 봄 보시고 또 괴물 보시면 또 아주 좋을 것 같다. 라는 좋은 생각이. 영화입니다.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네. 또 뭐 싱글인 서울 개봉했으니까 둘 다 봤죠? 네, 봤죠. 간단히 언급을 하면 처음에는 구렸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 롯데 담당자님 그 제가 또 전화했을 때 그래서 네네네. 고민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싱글인 서울이라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창고 영화들을 조금 더 이 세대에 맞게 뭐 제목을 바꾼다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조금 공감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싱글인 서울은 근데 제목이 좀 세련됐어. 나쁘진 제목도 않은데. 그렇고 그리고 책 이름이 그 싱글인 네, 서울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서울은 전혀 관련이 없고 딱히 관련 없지. 그냥 싱글, 아, 네, 싱글만 나오는. 서울과 바르셀로나인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처음에는 또 똑같은 또 로맨스, 또 이동욱 또 임수정 뭐 두 배우가 뭐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사랑에 빠지겠네 그랬는데 서로 처음에 앙숙이었다가 뭐 그러다 그렇겠네. 하겠네. 그래서 또 슬슬 망장 늦게 난다 그랬는데 원래 후반부 가서는 저는 이걸 자기의 결국에는 나로 비롯되는 흔적을 이렇게 적어가는구나. 결국에는 사랑 이야기도 맞지만 내 그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보면 물론 창고 영화긴 하지만 지금의 차별성이 있어. 네, 요코 영화 중에서는 좀 차별성이 있는 점이었어요. 그런 점이 많죠. 지금 2020년, 2021년 뭐 그때 제작이 됐지만 지금 틀어도 상황이 꽤나 네. 맞는 영화다. 네. 그래서 올해 롯데가 참 영화 라인업 괜찮게 좋아요. 트네. 진짜. 콘크리트 유토피아, 뭐 잠. 뭐 이거 뭐 미션 임파서블도 올해였죠? 그렇죠. 올해였죠. 그래서 참 라인업들이 전반적으로 괜찮다. 올해 제일 마음에 들어 라인. 롯데가 참 네. 영화 잘 뽑는구나. 잘 뽑습니다. 진짜.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바로 한 줄평 해볼까요? 영화 이야기는 거의 다 끝났네요. 네. 저는 다른 뭐라고 적었지? 잠시만요. 저는 다른 시선들이 모여 다른 세상을 말하다. 이렇게 했었어요. 좋네요.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시선의 차이가 마음의 차이. 시선의 차이, 마음의 차이.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선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선. 그렇죠. 그걸로 나눠지는 영화다 보니까. 파벨만스 생각이 참 또 많이 났고요. 파벨만스. 어쨌든 여기서 뭔가 이성현이 있었으면 더 그치 이성현이 저희 아마 한 30분 더 그치, 했어요. 막 털었을 텐데 네. 일단 저희 둘의 시선은 네. 일단 여기까지였고, 괴물에 대한 또 해석이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궁금해요. 댓글, 진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네.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다음 주 영화 뭐 할까요? 나폴레옹 아닌 번스타인 중에 하나. 네, 저 개인적으로도 나폴레옹 아니면 번스타인인데 근데 번스타인이 상영관 확보를 잘 할 수 있을지가 이게 CGV 단독이기도 하고 지금 사실 잘 나가는 영화들도 있기 때문에 서울의 봄이나 나폴레옹 할까요? 나폴레옹 평가는 안 좋지만 나폴레옹에서 까는 것도 괜찮지. 까는 것도 나쁘진 않죠. 어쨌든 영화를 또 봐야 알기 때문에 어쨌든 두 작품 공통점 다 한 인물의 일생이 나온다는 점. 네, 네, 그런 거는
지점에서 네. 나폴레옹이 유력하다라고 스케일이 말씀드리고요. 크니까. 네. 영일이들 94회 개물 만나봤습니다. 많은 댓글, 네. 의견 해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